김건희는 언제쯤? 다 다음 주. 그 전에 준비해 오셨네. 원희룡이부터 구속시키고 아, 원희룡이가 먼저입니까? 원희룡이가 구속되면 바로 김건희로 갑니다. 그럼 원희룡은 언제입니까? 다음 주죠. 예. 이 시대의 예언가 첼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와이셔츠가 저하고 색깔이 같은데요? 그러네요. 핑크색으로. 네. 넥타이는 어제 제가 찼던 색깔이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자, 먼저 우리가 또 예언 검증부터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윤석열 구속 2000%. 그건 뭐 딱 됐고. 네. 오늘 구속적 부심 뭐 신청했다는데 이건 기각이 몇 프로입니까? 뭐 2000%. 그거는 뭐 예언할 가치가 없는 거죠. 누구나 생각하는 거죠.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 심심하잖아요. 그 나가서 또 떠들고. 근데 이 양반은 이 열이 많고 예. 이거 흥분 체질이니까 예, 예. 이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돌아다녀야 되는데 특검에 불려가서 이거는 싫어. 아, 좀 본인한테 폼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속적 부심 이런 거는 본인이 신청하는 거니까 법원에서 그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거든요. 그 또 떠들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일단 이 열이 좀 가라앉는 이 사람 분명히 혈압도 많고 종합병동이에요 몸이. 예. 몸 관리가 안 돼가지고 술만 마시니까. 맨날 술 처마시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지지자들한테 뭔가 나는 살아있다. 이 가오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 폼 잡는 이거 저 양반 성격에는 뭐 뭐든지 해서 막 싸돌아다니는 게 좋죠. 예, 예. 근데 저는 지금 왜 이 사람을 특검 사무실에 이렇게 못 데리고 오느냐. 예. 좀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건 뭐 팔다리 잡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좀 솔직히 좀 답답해요. 특검이 하는 거 보면. 아, 그래요? 예. 지금 중요한 게 어차피 그 이렇게 법정에 출석할 때는 미결 수용자니까 지금도 다 카메라에 이제 다 찍히잖아요. 예. 양복 입고 예. 건달처럼 너 비키라 해서. 예. 그런데 수사받는 거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예. 수사는 기밀. 그리고 특검도 그런 거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지금 그 언론에 비공개해가지고 지기현 판사가 또 엄청 욕 먹다가 또 촬영을 허가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아니 저 사람 이제 또 구속도 다시 됐는데 예. 왜 양복을 입혀? 일반 국민들은 다 제수복 입고 예. 법정에 예. 오던데 또 과거에 보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양복 입은 기억도 나는데 제수복 입고 법정에 나온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뭐지?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지금 네. 장면 이렇게 양복 입고 법정 나올 때 이게 휘청하면서 벽을 짚던 장면도 기억들이 나시고 또 제수복 입은 그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기준이 뭐야? 근데 국민들은 복장이 터지니까 윤석열 씨가 죄수복 입은 거 그리고 수갑 차고 여기 이 수건으로 가면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쉽거든요. 그거를 일단은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좀 이 무더위에 저자도 일반 죄수와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죄수복 입고 있다 하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쉬운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예. 모든 것은. 예. 거기 82조에 이 재판받는 이제 죄수들한테 죄수복을 입혀서 법정에 보내느냐, 구속된 사람들, 또 뭐 이렇게 양복이나 이런 거 입히느냐. 여기 나오시는 변호사님들도 법정을 가보면 아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죄수복 입고 예. 나옵니다. 예. 윤석열이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도 죄수복이 많았어요. 그 조문에 보면 그거는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돼 있어요. 예, 예. 사복을 입게 할 수 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도주한다든가 하면 사복 입고 도주하면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어떤 정당한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죄수복을 입게 할 수 있다. 법에 그래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은 다 죄수복이에요.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은 특검이 이제 죄수복 입혀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있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 하면 되지. 그럼 그냥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예. 물론 그거는 이제 구치소장이 하는 건데, 예. 그거는 법무부 관할이고, 예. 또 특검하고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 국민이 그걸 원하는데 법무부에서 안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또 뭐 법무부 장관님이 정식 취임하면 당연히 그렇게 지시하면 되지만, 예. 지금 법무부 차관도 당연히 지시하겠죠. 그러면 지금 일단 끄집어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끄집어 가지고 와 3차 이제 구인을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전직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물리력 행사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했다가 너 그러면은 가만 안 놔도 그러니까 그러면 특검에서 와서 좀 지휘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거는 구치소에서 한 말이죠.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네. 그러면 오늘 특검이 가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끄집어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나오도록 이제 설득하고 뭔가 이렇게 뭐 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예. 난 절대로 안 나가 그냥 버티면 예. 네 명이서 팔다리 뭐 무게도 많이 나가니까 네 명이서 팔다리 들고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그건 그래요? 인권 침해다. 뭐 윤석열이한테 무슨 인권이 물론 국민들 복장 터지는 거 제 충분히 압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보다 제가 100배는 더 윤석열이를 진짜로 처단하고 싶은 게 더 커요. 그렇지만 법은 지켜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할 거냐 이게 예. 중요하잖아요. 예.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막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일이. 그러면 지혜롭게 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냐. 저는 내가 특검이면 금방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좀 알려주세요. 자, 네. 보십시오.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우리가 뭐 무력으로 뭐 때리 부시자 이거 말고 평화 정책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든다. 예. 윤석열이가 스스로 걸어 놓도록 하면 제일 쉽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일단은 지금 독방에 있죠. 예. 뭐 2평짜리를 하지만 그것도 특별 대우잖아요. 홍거방으로 넣으면 돼요. 그 사람 왜 독방에 있어야 되는 권리가 있나요? 그러네요. 홍거방에 12명 방 그 의왕구치소는 예. 진짜 진짜 과밀이거든요. 시설도 오래됐지만 너무너무 과밀이라서 지금 뭐 하여간 12명인가가 그러니까 8명 있어야 되는데 12명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사랑의 매도 12명 좀 방에 맞고. 집어넣으면 그자 온전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랑의 매도 좀 맞아야지 국민한테. 지 때문에 거기 들어간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다음에 일단 화장실 청소부터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시켜야죠. 그러면은 지가 그냥 시원한 그 조사받으러 올게요라고 결정하기가 높고. 홍거방에 집어넣어라. 네, 그리고 운동도 똑같이 시키고 예. 다 섞어서 예. 샤워도 섞어서 빨가벗기 하고 다 똑같이 시키면 되지. 그 사람 뭔데 혼자서 샤워합니까? 지금 뭐 지가 뭐예요 뭐 내랑 수계지.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둘째, 이제 시원한 데 나오는 방법이 재벌 회장도 그렇고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실에 나오거든요.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그 뉴스 지금 보니까. 뭐 수단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가족. 예, 가족과 변호인 빼고는 외돼 있잖아요. 예, 가족 기소전까지. 접견 제한도 언제든지 합니다. 왜냐하면 예. 가족을 통해서 증거인멸 이런 경우가 많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고. 예. 송영길 대표 그분 구속됐을 때 가족도 접견 금지시켰어요. 언론 검색에 보니까. 예. 변호인은 웬만하면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네, 최소한 변호인의 접견은 헌법상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천하의 악당도. 그러나 변호인도 증거인멸에 가담하면 오히려 그 사람 잡아 넣어야지. 그렇죠. 변호인이 접견실 와서 과거에 보면 담배 같은 거 몰래 조폭 이런 사람들. 예, 그랬죠, 옛날에. 그러면 그 사람도 잡아 넣어야 되잖아요. 예. 이번에 변호인 보십시오. 특검에서 조사할 때 강의구 씨, 김성환 씨 그 도와준다고 변호인 붙여가지고 오히려 수사방해를 해갖고 쫓겨났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순순히 또 다 풀었다.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서 66조
그거를 거기에 진술한 여러 이런 분들 실명하고 내용이 다 공개되도록 그냥 원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다 뿌렸거든요. 이거 다 범죄예요. 그 변호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 내란 특검이 그거 조사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은 이런 증거인멸 그리고 그런 여러 참고인들에 대한 위해, 협박 이거 좌표 찍으라 이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 그구들이 좌표 찍어 조져. 그러면 겁나가지고 법정 와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보면 마피아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이 범죄 집단으로 지금 이 보이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변호인 접견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변호인 중에서 이제 전부 다 100%안 되는 또 어렵겠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막 하면 이게 압박이 되거든요. 변호사들도 겁나잖아요. 괜히 윤석열이 저거 했다고 내가 변호사 자격증 날라가고. 그러니까 변호사 접견 시원한데 못 나오도록 이거를 이게 압박을 해야 돼.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내 그냥 가서 그 시원한 데서 앉아가지고 그냥 내 묵비권 행사하는 게 100번 낫겠네. 그 방법이 있네요. 그렇게 하면 될 걸. 뭘 무리하게 그렇게. 그래요. 완력으로 해서 되는 게 오늘 아니. 뭐 특검도 이거 볼 거니까 그 방법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저는 하면은 국민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이 복장 터지는 거를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예. 그거는 사진을 찍어서 한번 공개해야 되거든요. 죄수복 입고 수갑 딱 차고 그게 특검으로 호송차 이동하면서 찍히든 아니면 지기현 재판부 법정에 하면서 찍히든 어쨌든 구속됐으니까 지금처럼 뭐 걸어서는 못 가고 예. 호송차에서 이렇게 내리면 과거에 다 찍혔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거잖아요. 네. 호송차에서 내려가지고 파란색 수의 입고 그렇습니다. 수갑 딱 차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국민들이 봐야죠.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때는 여러 번 그게 나왔어요. 예. 재판 때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오늘 강제로 끌어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특검의 지휘를 서울구치소장이 이행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이행을 못했겠죠. 안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제 누굽니까? 김경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 고발을 했던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뭐 이렇게 네, 네. 해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구치소장이 일부러 안 끌어낸 건지. 뭐 아니 그럴 지금 리가 일단 있을까요? 구치소에서 온 반응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 강제적 물리력 행사력을 강제적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린 그 판례잖아요. 예. 또 전직 대통령들 그 이명박 박근혜도 사실을 뭐 들고 끌어낸 적은 없거든요. 그 사람들도 결국 안 나왔을 때는 그 이명박도 수사팀이 그 방문 조사를 3번 갔는데 그것도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조사를 못하고 그냥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은 사실은 법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 부른다 해서 자백할 것도 아니고 피의자 신문 조서 다 부인인데 본래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거는 과거에는 검사 앞에서 작성된 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는데 지금은 검사 앞에 작성된 것도 법정 와서 그거 나 부인한다 하면 그 휴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휴지 쪼가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그 사람의 자백만 갖고는 안 된다. 자백 배제 법칙. 나머지 물증들이 있어야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겠다는 거는 적어도 저는 국민들 좀 속 시원하게 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는 게 현명하고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열받아가지고 예. 아니 네가 잘났으면 네가 와서 그럼 끄집어내라. 수사관 검사들이 와서 해라. 본래 이렇게 큰 사건은요. 검사나 수사팀이 검사가 직접 그 구치소에 와서 현황 파악을 해요. 전직 대통령 또 재벌회장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뭘 구치소장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등 같은 지금 이재명 정권이잖아요. 이재명 정권에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있고 법무부 차관도 임명돼 있고 그 지위를 받는 게 구치소장인데 무슨 내란 특검이 구치소장을 불러가지고 하고 또 여기서는 그래 니 잘났으면 니가 와서 데리고 가. 이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여요. 근데 이제 홍거방 집어넣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김현우 이 서울구치소장이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자가 서울구치소장 된 게 2월 3일이더라고요. 윤석열이가 구속이 집행이 된 게 1월 15일인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월 며칠 날 탄핵할 때까지 이자가 지금 거기서 구치소장을 했는데 2월 3일 날 임명을 했다. 그건 그때 당시에 이제 법무부 차관이었겠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박성재는 탄핵으로 직무 정지 중이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니까. 그러면은 야 가서 잘 모셔 이렇게 해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치소장은 하급직이에요. 이 전체를 관할하는 거 교정본부장이 하거든요. 이렇게 큰 사건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직접 그 지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미간 말직 그 구치소장 그까지 갖고 시비 걸 게 아니고. 서울구치소장이 무슨 미간 말직이겠어요. 구치소장 중에 제일 센 놈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네. 이런 큰 사건은 법무부가 직접 그 지휘를 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엊그저께 지금 재구속됐는데 그러면 지금 법무부 차관은 이제 임명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장관님만 지금 비어 있고 그 밑에 교정본부장이 있잖아요. 교정본부장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직접 이제 지금 지휘해서 모든 거를 또 보고도 받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교정본부장 검사장급이었는데 지금은 민간인이 하죠. 검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지금도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검사 출신이 아니고 네.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따로 이렇게 개방형으로인가 해가지고 아마 네. 뽑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이 별로 안 좋다 이거예요. 같은 이재명 정부 내에서 뭘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냐. 이런 거는 조용하게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러면 이제 오늘 사실상 구인해서 끌어안치는 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아니 그러니까 특검팀 검사들이 뭐 수사관 데리고 와서 예. 한번 끌어내 보라 이거야. 예. 불가능해요. 들어 누워서 안 나간다고 버티면 못 끌어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현실적으로는 팔다리 들고 이제 태우면 되잖아요. 예. 그거 해보시라니까 한번. 마동석을 보내도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바로 반격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인권 침해다. 구속적부심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또 하나의 방법으로 좋아 계속 그렇게 안 나오면 바로 기소할 거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소를 바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 그건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재구속돼 가지고 예. 이제 영장이라는 건 검사 단계에서 열흘 플러스 열흘. 그러니까 최대 20일 내에 그 영장을 발부받은 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기소를 하라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0일 날인가 재구속됐으니까 한 20일 정도 이번 주말까지일 겁니다. 이제 하고 또 계속 이제 조사할 게 많으면 또 열흘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사 불응하면 그냥 바로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왜? 증거는 충분하거든요.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증거가 뭐 너무 많이 잘 수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내란 특검이 이번 주 중으로 예. 그냥 추가 기소할 겁니다. 이런데 시간 낭비할 에너지를 쓸 시간이 없어요. 갈 길이 멉니다. 바로 기소하면 또 바로 재판 가고 재판 갈 때는 또 수위 있고 나오겠죠. 그렇죠. 네. 예, 예.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재판정에 수위 있고 수갑 찬 거를 보여주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나저나 윤석열 참 하기는 징글징글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진짜 꼴통들 상대할 때 예. 막 흥분해봤자 맞습니다. 내만 피곤해요. 예. 그런 놈은 지혜롭게. 머리로 예. 그놈 스스로가 죽도록 만들어야지. 아까 그 말씀이 정답이네요. 홍거방에 집어넣고 어디 한번 견뎌봐. 저는 처음부터 이명박 박근혜 때는 막 전직 대통령 예우 독방 제가 그게 막 이해가 되더라고요. 윤석열은 저는 처음부터 독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 독방을 줘야 되냐. 그거 다 제 돈이잖아요. 우리 선생님 돈이잖아요. 왜 내 돈으로 저 사람을 특별 대우를 해주냐고. 그러네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또 더 짜증 날라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여기까지 하고 지난주에 예언하셨던 것 가운데 원희룡 이번 주 구속, 그 다음 주
김건희 구속이었거든요. 근데 원희룡 오늘 지금 수요일인데 일단 지난주에 예언하셨던 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예. 김건희는 언제쯤? 다 다음 주. 그 전에 준비해 오셨네. 원희룡이부터 구속시키고 원희룡이가 먼저입니까? 원희룡이가 구속되면 바로 김건희로 갑니다. 그럼 원희룡은 언제입니까? 다음 주죠. 제가 오늘 원희룡 김건희 예언을 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준비해 오셨네. 자, 그러면 먼저 처스트라다무스 시대예언가 이병철 변호사님의 오늘 첫 번째 예언, 원희룡 다음 주 구속된다. 네. 뭘로? 너무 많은데 원희룡 첫째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예. 가장 중요한 당사자고 예. 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폴란드에 뭐 포럼 한다고 삼부토건 임원 데리고 갔잖아요. 그 포럼이라는 걸 만든 것도 이놈들이에요. 무슨 국제적인 포럼이 아니고 얘들이 서로 임원을 주고받고 같은 몸뚱어리예요. 얘들이 국토부 장관실에 와서 회의도 했다. 이게 다 언론 보도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다 어떻게 보면 디렉터예요. 삼부토건. 예. 그다음에 양평고속도 예. 뭐 두 개로 구속이죠. 두 개로 다음 주에 구속된다. 그러면 바로 김건희로 갑니다. 일단 신병을 확보해야 예. 그 밑에 사람들이 또 다 불거든요. 증거가 딱 나오니까. 그러면 원희룡 이어서 그 다음 주에 김건희. 네. 자, 지금 이제 그 루트로 가고 있기는 한데 시기가 조금 안 맞아요. 이번 주에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면은 원희룡이는 압수수색도 안 했어요. 네. 왜 그렇게 한다고 근데 보십니까? 그게 중요하죠. 지금 보십시오. 김건희 특검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내란 특검의 인력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여기는 할 일이 그렇게 안 많아요. 이 김건희 특검에 비해서는. 최상병 특검의 인력도 이쪽으로 좀 오면 좋겠어. 제 마음 같아서. 예. 여기는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시간이 너무 적고. 자, 그런데 14게이트 김예성이라는 사람에 대한 영장이 그리고 이제 여기 돈을 넣은 이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김건희 특검은 굉장히 지금 이 조바심이 나죠. 예. 어차피 또 똑같은 판사 4명 그 서울중앙지법이라면 그 판사한테 또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야 되거든요. 빨리 하더라도 또 기각되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 수사 못하죠. 예. 이제 원희룡이를 잡아야 되는데 원희룡이를 바로 영장 넣으면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원희룡이를 잡을 수 있는 전 단계를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수사를 굉장히 빨리 준비 단계 때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조 회장, 이 회장, 이 조조 2가 중요하거든요. 나머지 이름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이 사람 이름도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주가 조작에 돈을 먹어. 이거는 제가 안 봐도 눈에 다 보여요. 포괄영장이 나왔을 거예요. 컴퓨터가 프로그램으로 추적을 다 하거든요. 계좌를.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4명. 그 사람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돈이 흘러간 걸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금관문 원장 이복현이가 올 3월 달에는 뭐 100억 원을 실현했다. 그 백 선생님 웃으셨잖아요. 네. 후속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또 400억이 나왔다. 1000억이 나왔을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으로. 네. 그러니까 4명은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했잖아요. 내일인가 그 영장심사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100% 구속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원희룡으로 가는 거죠. 구속되면 불거든요, 또. 예. 예. 둘째, 양평도 양평의 국토부 장관실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거잖아요. 뭐 여타 전부. 자, 여기서 압수수색 영장 당연히 나왔고 이제 이 압수물 빨리 분석을 해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관계자 원희룡으로 가기 전 국토부의 제일 중요한 실장이라든가 또 요 업체 관계자라든가를 구속시키고 원희룡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두 개를 합치어서 원희룡이 소환하고 영장 넣으면은 안전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건희 특검팀은 이제 그런 확실하게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또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구속영장을 이렇게 빨리 칠 줄은 몰랐거든요. 예. 저도 와 엄청 빠르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된 플레이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 그 김건희 특검팀이 주춤한 거는
집사 게이트 영장이 3번 기각됐다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집사 게이트는 제가 보기에는 모피아들 게이트예요. 모피아들 재경부 재경행시 출신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에 평생 근무하는 그리고 퇴직하면 금융기관장으로 가서 그 연봉도 여기가 제일 세요. 5억에서 10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피아들 그리고 나와서 사모펀드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뭐 론스타 이런 거 하고 막 나라를 또 팔아먹는 솔직히 말해서 모피아들이 보면 저도 뭐 어떻게 보면 모피아의 일종인데 뭐 검사장하고 특수부 나와가지고 뭐 전관 예우 전 현관이 짜고 범죄해가지고 구속영장 빼줘 돈 챙기는 거잖아요. 그 기껏 그래가지고 몇십억 벌어요. 근데 모피아들이 보면 가짜나. 푼돈입니까? 그게 돈이냐? 어허. 예. 진짜 용돈도 안 돼요. 이쪽 거물들이 보면 예. 여기는 조 단위를 움직이니까 오. 펀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번 집사 게이트를 가만히 보면요 핵심이 뭐냐? 특검도 그거를 저는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말했는데 투자한 쪽이 보면 카카오, 효성 뭐 좀 문제가 있을 법한. 예. 이까지는 다 아시잖아요. 예.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한국증권금융이에요. 그렇죠.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들의 은행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정부가 지분을 가진 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기업은 아닌데 예. 실제적으로 공기업이에요. 그 역할과 기능이 한국증권금융인가 협회인가? 증권금융. 증권금융. 회사죠, 회사. 예. 예. 그게 핵심이에요. 예. 이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예.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유일하게 한 군데만 인가받은 독점 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 뭐 100%의 통제를 받고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이런 모피아들이 정시 공무원 끝나면 낙하산으로 100% 오는데 연봉이 5억입니다. 상당히 알짜배기. 그러네요. 이름을 아마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 한국증권금융 이번에 처음 들어오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뭐 거의 프로들 아니면. 그래서 이게 뭐 하는 데인가? 그렇죠. 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런 데로 가고 뭐 은행장으로 가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알짜배기예요. 하는 일도 없어요. 기능은 중요하지만 금융이 금감원이 다 통제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2023년 이것도 2023년 7월 달이에요. 2023년 7월 달에 모든 문제들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그 7월 달에 윤석열, 김건희가 폴란드, 우크라이나 가서 피크로 5천 원 올랐고 양평 고속도로도 그게 터지니까 원희룡이가 다 전면 백지화. 그 7월 달입니다. 지금 집사 게이트 이 돈 다 땡기고 184억. 그것도 7월이고. 7월입니다. 모든 게 7월이에요. 7월에 이루어졌다. 마약. 예. 백혈용 경쟁력 제가 다 들어봤는데 23년 1월, 2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조직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7월 달에 조선족 그 자수하러 온 그분 때문에 알게 된 그 7월 달이거든요. 예, 이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 일이 있었을까요? 그거 제가 좀 이제 조금 있다가. 그래서 지금 이제 집사 게이트는 이 한국증권금융이 공공기관인데 여기는 모피아예요. 이때 돈을 쌓았을 때 여기에 대표가 윤창호 씨인데 당연히 행정고시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이고 직영부 금융위 출신 낙하산이에요. 한국증권금융이 공공기관입니까?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주식회사죠. 그럼 뭔 돈으로 움직여요? 이 증권사들이 내는. 그럼 증권사들의 은행 비슷한 거니까. 증권사 금융기관들이 출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금융감독원은 국가기관. 국가기관이고. 그런데 그것도 정식 국가기관이 아니고 특수법인인데 금융감독원도 약간 이 주식회사 비슷해요. 예. 반관 반민. 예. 이 웃기는 게 민간 금융기관들이 돈 내서 만든 게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런데 공적 기능을 법률로 부여한 거죠. 예.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대표가 모피아예요.
돈을 쌌을 때 2023년 7월 당연히 금융위하고 100% 같이 뭐 매일 만나갖고 술 먹고 하는 거예요. 금융위,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 윤석열이 정권 잡았다. 뭐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잡으면 권력기관,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 그 내 편, 그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내 편으로 이렇게 심어야 되는 게 금융위원회입니다. 이기는 돈줄을 장악하는 데거든요. 금융위, 금감원은 사실은 그 실무부서고 금융위를 장악해야 밑에 산업은행부터 주요 은행들, 정권사 이 모든 걸 장악하거든요. 이거는 기재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금융위가 그만큼 중요한 데입니다. 기재부는 그냥 국민 예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데고. 그러니까 금융위를 굉장히 선호하죠, 요새는. 예, 예. 여기서 있다가 나오면 연봉이 10억이에요. 예. 기본. 그러니까 이 금융위 어쨌든 이 관료들하고 다 관료들이 오는 데니까 저는 정권금융위 50억을 쐈어. 예. 제일 크게 쐈잖아요. 그거를 보고 카카오 이런 데서 우리 저렇게 중요한 데가 실질적으로 저 금융위원회인데 금융위원회가 50억 쐈으니까 우리 그거 보고 들어갔다 말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100% 여기에 작전이 있을 것이다. 왜 한국 정권 금융을 넣었느냐. 그 집사 그 사람이 김예성 씨. 예. 그 사람 수준과 경력으로 이거를 못 만듭니다. 못하죠. 절대로. 예. 그런데 보면 이거 아무도 주목 안 하지만 김예성이는 피렘이에요. 어차피 김건희 이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그럼 윤석열이가 집권하고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거를 어떻게 심었느냐. 금감원장은 이복현 검사. 금융위원장도 중요하지만 금융위는 항상 부위원장이 중요합니다. 부위원장이 정권의 핵심이에요. 예, 다 그랬습니다. 예. 위원장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이름 있는 예. 진짜 그 고위공 이제 정통 관료 유명한 분들 뭐 과거에 보면 유명한 분들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했고 부위원장이 윤석열 때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인 김소영 교수라는 분 했는데 김소영. 예. 그분은 굉장히 탁월한 거시경제학자예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예. 정운찬 그 총리 아주 뭐 거의 뭐 수재자까지는 아니지만 수재 후배지. 세계적인 학자고 그 사람이 뭐 이 건달들 뭐 하고 어울리고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은 어쨌든 그분은 3년 내내 그 부위원장 했어요. 보통 갈아치우는데 금융위 부위원장이 왜 중요하냐? 금융위 안에 이제 중요한 조직이 정권선물위원회예요. 이게 주가 조작 이런 거 다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검찰로 고발하고 하는 데거든요. 정권선물위원장을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게 돼 있어요. 정권선물위가 핵심이에요. 금융위에서는. 네. 조사하는 걸로는. 네. 그러니까 정권선물위에서 결국 올 4월 달에도 금감원 그 이복현이 발표하고 우리 대검찰청으로 고발한다. 그 결정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권 선물위를 장악해야 뭐가 일이 되는 거예요. 주가 조작도 덮고 뭐 돈도 쏘고. 그런데 김소영 교수는 장악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죠. 정권 선물위에 위원이 4명이 있거든요. 그 상임위원이 중요한데 상임위원은 서울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다 장악하는 게 누굴까? 그게 공정거래위원장을 했던 예. 윤석열이 때 요즘에 이름이 살짝 나오는데 한기정 씨예요. 그분이 서울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 어느 대학이나 법대가 셉니다. 예.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면 뭐 경제학과 교수 다 주무르죠. 그리고 본인이 추천해가지고 상임위원 넣어주고, 이거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이 주가 조작, 삼부 토건 주가 조작을 덮기 위해서 작년 비상계엄 터지기 일주일 전에 그때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고 윤석열 쪽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게 결정 났고 그날 저녁에 안가에서 우리 안가 4인 모임 있잖아요. 예. 그거는 비상계엄 터지고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때 그 참석한 사람이 김주현 민주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이상민. 자, 이 두 명은 여기도 왔어요.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일주일 전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런 김건희 이 조사를 우리가 덮어야 된다. 참석한 사람이 김주연 민주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요 두 놈은 정말 악질이죠. 예. 주가 조작이니까 금감원 이복현 왔고 나머지 한 명이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씨가 온 거예요. 이게 뉴스 토마토가 한 군데만 나왔는데 후속 보도가 없어요. 이 분석이 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 왜 왔는지를 모르는 어디서 거죠. 이 한기정 씨가 이상하다 이 정도 말하지 왜 왔는지는 분석이 안 되는 거죠. 뭐 그거는 김용남 이병철 의원.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네, 제가 이거는 이상하네 싶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기정 씨는 서울법대 교수고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까지 한 더 중요한 건 82학번이에요. 서울법대. 같은 82학번 윤석열이의 가장 첫건 원희룡 82학번.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 예. 최상목이도 82학번이거든요. 윤석열이의 첫 경제수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 한기정 씨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추천했을 가능성이 90%다. 그 다음에 이 최상목이도 다 친하니까 법대 82학번. 그리고 윤석열이가 가장 신임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또 동기 친구니까 한기정 씨 실력도 있긴 있는 분이. 이분은 또 금융의 전문가예요. 교수들 중에서 금융법 쪽의 전문가고 금융위원회의 여러 위원들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를 잘 알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일단은 저 공정거래위원장 앉혀주고 금융위를 다 이렇게 주무를 수 있지. 그래서 그 안가해동에 그 주가 조작을 덮는 데 왔다. 자, 이제 제가 지금 집사 게이트에서 시작했는데요. 예. 자, 한국종합금융 이것도 못 피하다. 또 이제 그 2022년 6월 달에 최재영 목사님이 코바나 컨텐츠를 갔더니 디올백 어쩌고 할 때에 김건희 씨가 전화를 받는데 그 사람 금융위원 임명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3개월 후 9월 달에 그 2022년입니다. 금융위원 누군가가 임명이 되더라. 그 사람이 권대영 씨인데 제하고 행정고시 동기고 너무너무 친해요. 고려대학교 나왔는데 네. 지금 사무처장이죠. 예. 금융위. 예, 금융위원. 예.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무처장 위에 부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때 민주당 의원들하고 조국 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그 국정감사니까 그 권대영 그 금융위원 불러가지고 기하가 저기 김건희가 꽂았다 하는 그게 맞냐? 그러니까 뭐 사실 무근입니다 이렇게. 예. 그건 뭐 사실이라고 하겠어요? 네, 자 결론은 뭐냐면 정권을 잡으면 금융위원회를 장악해야 된다. 그래야 돈을 장악하거든요. 그걸 김건희가 놓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인맥을 만들어놨고 그 연장에 그 정권금융 윤창호 대표도 이 금융위 출신으로 낙하산으로 갔고 이 사람을 조직시키는 거는 일도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서 50억 원을 리딩으로 그 집사 그쪽에 쏴줬다. 근데 이거를 하는 거는 집사는 개인적 능력이 안 되니까 사모펀드를 동원해서 한 거예요. 사모펀드 이름까지는 뭐 기억하실 수 있고, 이번 뭐 언론에 사모펀드가 무슨 역할을 했을까? 이제 이거를 분석하는 분 아무도 없거든요. 예, 이 사모펀드를 조사하면 이 연결점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김혜성이는 끈앞풀에 불과하고 하수인이고 그러면 총괄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한기정일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 사람들 그냥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럼 누구일까요? 김건희죠. 김건희가? 결국은 김건희죠. 김건희 머리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되니까 이제 지 사람을 꽂는 거잖아요. 예. 물론 김건희 지시를 받아서 금융위 연락하고 그리고 사모펀드 만들어 그리고 이렇게 한국증권금융이 먼저 리딩으로 50억을 쏴. 그러면 다 따라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죠. 그런 김건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돈 집어넣게 하고 거기서 빼먹으면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코치를 한 놈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놈이 누구냐 이거죠. 그거는 제가 아직 모르죠. 아직은. 네. 그런데 집혀요. 집사는 아니에요. 그 수준이 못 된. 그 애는 그렇게 할 정도는 안 되고. 모피아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모피아. 누군가 있을 거다. 네, 모피아 출신이 하는. 그게 나와야 되겠네요. 네, 오케이. 그게 이제 특검팀이 밝혀야죠. 네. 그래서 이제 원희룡은 지금 특검팀이 지금 이게 분석이 끝나면,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 압수수색 분석 끝나고, 그다음 여기는 지금 구속시켰으니까 삼부 건축과 조작, 전현직 회장들 이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주 주말이 넘어가기 전에 예. 원희룡 소환이 특검으로부터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 아까 여쭤봤던 건데 왜 7월이냐? 진짜 이게 중요해요. 예. 이 너무 많으니까 국민들이 뭐 헷갈리고 이거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예, 항상. 우리가 이거 지금 기자분들도 저한테 전화 와서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기자분들도 뭐 이건 뭐 깊이 있게 따라가다 보면 절대로 그 무슨 사람 이름 뭐 등장하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기자들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수요일 날 백운계 정치 1번지 봐라. 그러시면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 나오는 패널들도 저한테 물어보면 예, 백운기 정의리에서 내가 최초로 공개를 한다. 예. 큰 그림이 우선 모든 국민들이 궁금한 게 아니 어떻게 아무리 뭐 김건희 수사를 덮는다 뭐 등등이라 하더라도 그걸로 계엄을 특수부대를 동원해? 그리고 북한에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까지 해? 아무리 미쳐도 이게 이유가 너무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설명력 있는 거는 작년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니까 명태균이 하고 이렇게 김건희가 소통을 많이 하면서 무슨 인사의 개입을 뭐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거를 덮으려고 했구나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거 해봤자 김건희 징역 2, 3년밖에 안 나와요. 또 지는 민간인이고 지 남편이 중요하고 예. 이거 가지고 윤석열이도 그래도 검사를 평생 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해? 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 반역을 일으킬 군사 반란을 일으킬 정도의 어마어마한 게 있어야 돼요. 그걸 덮기 위해서였다. 해야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파리 보고 대포 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사람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그림이 보인다. 뭘까? 자, 예. 그리고 백혈용 경전이 나와서 말씀도 제가 다 종합해서 이거는 애시당초 윤석열 씨가 지난 대선 때 대선은 최고의 패밀리 비즈니스. 저는 그때 그 이야기 듣고 약간 이게 무슨 뜻인가? 저 사람 약간 미친 거 아니야? 패밀리 비즈니스란 말을 저는 정치인한테 처음 들어봤거든요. 검색해도 안 나와요, 무슨. 결국은 비즈니스구나. 지금 와서. 그러면 김건희. 이거 얘들은 마피아다. 그러니까 마피아, 국가를 가지고 돈 해먹는 이렇게 마피아라는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 2022년 3월 9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2개월 동안 인수위죠? 예. 그때부터 지금 보도에 의하면 통일교 윤영호 씨 3월 22일 날 뭐 그 사람 주장이지만 독대를 했다 윤석열이 하고 그리고 건진법사가 끼어서 이제 캄보디아 ODA 자금 지금 보면은 뭐 30억 불 거의 4조를 쏜다는 둥 뭐 하면서 이제 김건희한테도 고가 다이아 이제 2022년도에 돈 해먹는 거는 건진법사 통일교가 이제 덩치가 큽니다. 근데 이거는 잘 안 됐어요. 자, 한 해가 바뀌면 제가 이명박 박근혜 때 보면 처음에 1년 차 때는 뭐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버벅거려요. 2년 차 되면 눈에 보이거든요. 해먹는 게.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실세 그룹들 주변 사람들이 해먹어요. 그게 이제 3년 차부터 나오고 4년 차 때 터져 나오죠. 그러고 레임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패턴이 똑같거든요. 23년도부터는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해먹자. 그래서 마약도 1월달, 23년 1월달부터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냥 프리패스, 그냥.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1월 달부터 준비가 됩니다. 지분을 서로 막 교환하고 해서 5월 달에 원희룡이가 등장하고 또 추경호도 등장하고 7월 달에 이게 부부가 어쩌고. 자, 7월 달로 가죠. 마약도 7월 달에 자수하는 사람이 이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이 나라 망한다. 하니까 백경정이 큰일 났네. 자, 이제 23년 7월 달에 이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쌓였던 게. 그런데 그때 집사 김 여생이 또 내가 빨리 해먹고 가야지. 네. 그럼 그 친구가 40매덕 원을 뭐 먹었다. 그런데 40매덕 92억 원이 용역비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용역비는 다 해먹는 거예요, 그냥. 용역비 그거 다 조사하고 있겠지만 그거 다 컨설팅비 이런 거. 원자재가 안 드는 변호사 컨설팅 막 그럼 합해서 한 130억, 140억 원은 해먹은 거예요. 나머지 50억은 여러 필요 경비에 썼을 거고 이제 그거를 나눴겠죠. 김혜성이는 피렘이니까 걔는 한 20억, 30억 먹었을 거고, 이제 나눠서 이렇게 먹었을 거고, 이제 그것도 2023년 7월 달에 먹고 도망. 예. 집중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런 많은 비리들이 전부 밖으로 이제 새 나오거든요. 이 관련자들이. 그리고 검찰도 또 마약도 덮었다? 그때 이미 저는 중앙지검의 모 검사로부터 들었어요. 이 심각한 게 형님 있습니다. 예. 그 저는 그때 솔직히 못 믿겠더라고, 마약은. 예. 그러면 자, 23년 1년 동안 엄청난 마피아 이 사건들이 막 진행이 됐고, 이제 연말이 돼 가니까 이 많은 게 막 밖으로 새거든요. 이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주가 조작은 제가 뭐 23년도 뭐 가을부터는 막 너무너무 많이 듣게 됐고, 이 윤석열이도 아니까, 김건희도, 야, 이걸 근본적으로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특히 마약 이런 거는 너무 큰 거니까. 그래서 23년 연말부터 비상계엄이 준비가 되거든요. 예. 지금 보도에 하면, 예. 뭐, 드론 이런 것도 그때부터 준비가 된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뭔가 방문도 하고, 김태효도 뭐 HID 이런 데도 방문도 하고, 어쨌든 23년 연말부터 영구집권이라는 거를 저는 생각했다고 봅니다. 이런 너무나 어마어마한 범죄를 덮어야 되니까 김건희 한 명이 아니고, 네. 그리고 24년도가 되고 이제 총선도 4월 달에 다가오니까 또 큰 거를 또 국민들 눈을 속여야 되니까 또 뭔가 지지도 받아야 되니까 의대 정원 2,000명을 저는 터뜨렸다고 봐요. 2,000명이라는 게 지금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네. 미쳤다라고 다 생각했는데 그런 미친 짓을 하니까 또 국민들은 잘 몰라가지고 오 잘한다 의사들 때려 죽여라 그랬잖아요. 민주당도 잘한다 그리고 니네들끼리 싸워라. 저런 2,000명 그러니까 제가 바로 소송해가지고 5월달 6월달에 그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근데 왜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저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런 미친 짓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정언이 놓은 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그때 이제 3월 말에 안가에 갔더니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의대 정원했더니 이 전공의 이것들이 다 나가고 의료 대란이 나고 이놈들 때리 잡아야 된다 하면서 비상계엄을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3월 말 4월 초. 그리고 총선으로 갔는데 완전히 대참패했잖아요. 이제는 진짜 이거는 이제 결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더 구체적으로 했을 테고, 그러고 우리 국민들이 기억할 만한 사건이 6월 달에 총선 끝나고 6월 달에 대왕고래예요. 우리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사형이 된다. 그 미친 짓을 윤석열이 직접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직접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제 산업자원부 그 담당했던 2차관 에너지 2차관이 제 행정고시 동기고 너무너무 친한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그놈한테 너 임마 100% 깜빵가. 너 그거 지금 방어하려고. 2차관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 말이 됩니다. 뭐 또 설쳤거든요. 최나무. 예, 걔도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진짜 다 미친 짓이잖아요. 이런 게 다 왜
왜 그런 거를 대통령이 또 한다고 그리고 그냥 도망가다시 던지고 나가버리고 저는 이때 이미 정신 상태가 저는 온전치 않았다. 예, 계속 미친 짓. 그러면서 9월달 가서 바로 명태균 게이트가 또 터졌잖아요. 예, 육성이 나왔잖아요. 내가 그 상현이한테 뭐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내가 상현이한테 말할게. 육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이제 김건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6월달, 7월달부터 무인기, 아파치 헬기 이 작전들이 막 시작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북한 공격을 유도하는 이제 이 명분을 만들자. 라고 집중했는데 그 북한이 안 쏘건 거죠. 도대체 윤석열 이자는 머리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뜯어보고 싶으네요. 자, 그러면 아까 그걸로 다시 돌아가서 2022년 7월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맛을 좀 보기 시작했을 때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피아 집단의 이제 22년 1년 그다음에 23년 한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23년 중반쯤 되잖아요. 예. 이때쯤 되면 이자들이 벌인 이 마피아 이 범죄가 너무너무 이제 많았고 이게 거의 이제 피크에 오른 그러니까 그때 2022년 7월은 피크가 아니고 23년. 그러니까 23년. 아까 저 일어났던 게 다 22년 7월 아니에요? 23년. 23년. 네, 취임한 게 22년이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쯤 이제 막 그 말하자면 이제 비등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네요. 이제 해먹을 수 있는 게 눈에 보이고 막 보이는 거지. 네. 그때가 피크입니다. 본래 예. 2년 차 때 해먹어야 돼. 대목이네. 네, 그렇죠. 딱 대목장을 본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년 차가 되면 또 이렇게 실세 그룹이나 이런 게 바뀌거든요. 야, 근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는 맨 처음에 특검이 이렇게 하면 그 시간 안에 뭐 다 해갔지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현재 특검의 기간 가지고 충분히 밝힐 수 있을까? 약간 그 점도 걱정되고 제가 요즘에 지금 강조하는 게 3대 특검 가지고도 부족하다. 집사 게이트 특검 만들어야 된다. 마약 특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집사 게이트 특검이 필요한 것도 지금 법원에서 압수수색 기각을 한 것도 특검 대상이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특검 만들어야 된다는 데에서 뭐 절대적으로 저도 찬성하고요. 근데 이제 뭐 자꾸 또 특검 말고는 방법이 없냐? 예. 그거는 이제 중앙수사청, 중수청이 이제 만들어지면 수색 이후에 만약에 발족이 되면 중수청이 이제 한국 FBI니까 큰 사건. 예. 여기에 이제 청장님 훌륭하신 분 또 임명해서 여기서 또 해도 뭐 되죠. 지금 특검은 어쨌든 연말까지 하는 거고. 예. 예. 시간은 내년에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수사는. 그거는 중수청이 하는 것도 뭐 방법이겠다.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 질문하신 게 뭐였던 제가 까먹었네요. 조금 전에. 그 두 가지 질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7월인가 네. 하는 거 하고 그 전에 질문 드렸던 거하고 두 가지인데 오늘 뭐 이렇게 그 부분 왜 증권금융인가에서 시작된 얘기였거든요. 증권금융이 왜 들어갔는가는 이제 확실히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뭘 노렸는가도 됐고 이제 그러면 일단 이제 김건희 특검이 원희룡, 김건희 이렇게 이제 불러서 또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양평고속도로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그 부분을 좀 놓친 측면이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아무튼 이러이러해서 김건희 딱 구속되는 걸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예언하실 때 이번 주 원희룡 다음 주 김건희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원희룡이 좀 늦어지니까 그러면 김건희 구속도 좀 늦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굉장히 진짜 빨리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 그런데 특검팀도 김건희 구속을 겨냥을 당연히 하고 빨리 하려고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영장이 계속 쉽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변수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7월 달
그리고 7월을 넘기더라도 8월 한 첫째 주 정도까지는 김건희 일단 7월 달에 김건희 소환은 무조건 할 겁니다. 7월 달에. 예, 예. 소환을 김건희는 돌려보내고 예. 한 차례 정도 더, 왜냐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선 큰 거 한 2개 정도를 한두 차례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으로 들어간다. 이제 소환은 7월 중으로 저는 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안에 구속시켜야지요. 네, 뭐 구속까지 하면 더 좋고. 더 그리고 멋지고. 참 제가 조금 전에 깜빡했던 게 생각났는데 그 영장이 기각된 거 집사 게이트. 예. 이제 그게 지금 나오는 그 법원의 논리는 지금 김건희 특검 법에 이런 거 수사한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거잖아요. 예. 이 집사 김예성 씨, 이 사람 계좌 트는 거, 이 해당 사항이 없다. 돈을 쏜 뭐 기업들, 카카오, 뭐 이런 거, 이 해당 사항이 없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누가 영장을 기각했는지 예. 모르겠지만, 여기 다 있어요. 이 전형적으로 김건희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한 것, 서로 의심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되고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인지한 사건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 집사나 이런 친구가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에 또 협찬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코바나 컨텐츠가 뇌물성 협찬을 받은 사건 이거 다 있거든요. 자, 그런데 좋았어. 자, 중앙지검에서 기각하면 남부지검으로 가면 돼요. 남부지방법원. 이거 지금 말씀드렸지만 한국 정권금융이 핵심이고 이 모피아 게이트가 핵심으로 보인다. 그러면 한국 정권금융 이거를 딱 찍어가지고 지금 그 밑에 기초조사는 다 돼 있을 테니까 보다 더 좀 세부적으로 찍어서 중앙을 빼고 남부지방법원은 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모피아 이런 걸 잘 알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정권금융 피의자는 모피아 뭐 윤창호 씨 또 그 실무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넣으면 나오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다시 추가로 조사를 붙여서 중앙지법에 넣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걸 특검이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암벽이 생겼으면 돌아가는 길을 찾으면 되니까. 예. 아니 뭐 지난번에 특검도 이러함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보면요 이번에 지금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도 그렇고 내란의 바퀴벌레들이 도처에서 암약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안 됩니다. 판사들도 바퀴벌레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80% 이상이 굉장한 보수죠. 예. 또 뭐 판사라는 직업이 보수적인 또 직업이 그 보수하고 이거 국가 반란하고 어떻게 같아요? 극우적인 거지. 예.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한 뭐 5년 가까이 걸릴 거예요. 이재명 정권 임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끝날 겁니다. 박근혜 그 재판은 이거에 비하면은 별거 내용이 적었는데도 예. 거의 해수로 5년 걸렸거든요. 제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 기업들한테 돈 뜯어낸 거 제가 예. 다 돌려줬어요. 삼성부터 한대까지. 예. 그러니까 그 이재용이나 저한테 엄청 잘해야지. 그거 뭐 좀 돌려줘야죠. 네.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 비하면은 뭐 세 발의 핀데도 해수로 5년 걸렸는데 이거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뭐 또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끝난 이후에도 재판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예. 마약 사업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아무튼지 그 큰 것 딱 하면서 바퀴벌레 대박멸 요 기간도 우리가 한번 좀 잡아봅시다. 예, 오늘 또 고맙습니다. 일주일간을 또 기다려야 우리 이병철 예언가님을 만나뵐 수 있는가? 중간에 급하면 한번 또 연락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대 예언가 첼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 많이 풀리셨죠?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역사에 쭉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